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 변화, 신체 반응, 심리적 요인,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주요 원인. 구분 설명 예시. 생물학적 요인 내의 편도체 청반액 불안 위험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의 과도한 활성,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불균형과 종력, 호르몬 변화. 심리적 요인,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 비판, 불확실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쩌지? 환경적 요인, 갑작스러운 사건 트라우마, 지속적 스트레스 사고, 상실감, 직장 대 인관계 압박. 신체적 요인, 카페인 과다, 수면 부족, 심장호흡 기질환과의 상호작용, 커피, 에너지 음료, 과다 섭취. 2.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신체의 위기 경보 시스템 과민화. 뇌가 실제 위협이 없어도 위험 신호를 잘못 감지. 아드레날린 분비, 심장 박동, 호흡 빨라짐, 땀, 어지럼증. 예상 불안 엔티서퍼토리 앵자이어티. 다시 발작이 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또 다른 발작을 유발. 악순환 구조 형성. 조건화 학습. 한번 발작이 있었던 장소 상황이 뇌의 위험한 곳으로 각인. 이후 비슷한 환경에서 쉽게 발작 재발. 3. 대표 증상. 갑작스러운 심계항진,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숨 막힘. 손발 저림, 떨림. 죽을 것 같은 공포 또는 미칠 것 같은 느낌. 현실감 상실, 자기 몸이 아닌 듯한 이질감. 4. 치료 접근. 약물치료 SSRI, 항불안제네, 신경전달물질 균형 회복. 인지행동치료 CBT 왜곡된 사고 수정, 불안 상황 노출 훈련. 호흡 이완 훈련 과호흡 조절, 긴장 완화. 생활습관 관리 카페인 니코틴 제한, 규칙적 수면 운동. 핵심 요약. 공황장애는 마음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 신체 심리 환경의 복합 반응입니다. 조기 치료로 대부분 호전 가능하며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의 병행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올 때 이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바로 공황 발작일 수 있습니다. 본론. 공황장애는 뇌가 잘못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서 시작됩니다. 뇌 속 불안을 담당하는 영역이 과민 반응을 보이면 신경계를 통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몸을 긴급 모드로 바꿉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며 손발은 저리고 어지럼증이 나타나죠. 이때 사람은 지금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라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심장이 얽힌 복합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라는 것이죠. 치료와 훈련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황 발작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지금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공황 발작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부 공황장애의 원인. 공황장애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뇌의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은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와 같습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예민하면 작은 자극에도 위험하다고 잘못 경고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이때 뇌가 큰일 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둘째,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이 불안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작은 긴장에도 몸이 과잉 반응합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완벽주의적 성격, 늘 긴장하는 습관, 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뇌와 신체를 늘 경계 상태에 두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두고 실수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쌓여 있다면 몸은 미리 비상신호를 켜고 있는 셈이죠. 넷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큰 사고나 충격적인 경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지속되는 직장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거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압박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부, 다양한 증상. 공황 발작의 증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신체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심장 증상.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며 부정맥이 온 건 아닐까? 걱정하게 만듭니다. 둘째, 호흡 증상. 숨이 가빠지고 마치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셋째, 신경감각 증상. 손발이 저리거나 몸이 떨리고 땀이 나며 어지럽습니다. 심하면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인화 경험도 합니다.
넷째, 정신적 증상. 죽을 것 같다. 이제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가 덮쳐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또 다른 이는 호흡 곤란이 주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호소했고, B씨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C씨는 심장호흡 증상은 적었지만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 것 같다는 비현실감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3부 실제 사례 예시. 여러분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대학생 민지씨. 시험 기간 민지씨는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면서 혹시 내가 심장마비로 죽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공황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직장인 철수씨. 철수씨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에 땀이 나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커졌고 그 뒤로 발표 상황만 되면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영희씨. 영희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 이후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트라우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마트 계산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곧 쓰러질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부 왜 반복되는가? 공황 발작은 왜 반복될까요? 바로 예상 불안 때문입니다. 한번 겪고 나면 또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다시 발작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불안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지하철에서 발작을 겪으면 다음에도 지하철을 타면 또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다 실제로 다시 증상이 생기면서 지하철을 피하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이 점점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5부 치료와 관리.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로 뇌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시켜 불안을 줄여줍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점진적으로 두려운 상황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호흡 이완 훈련. 발작 시 과호흡을 줄이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생활습관, 관리.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의 70% 이상이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신경학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분명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 변화, 신체 반응, 심리적 요인,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공황장애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이 최대로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조절이 안 돼서 안정된 시점에도 계속해서 오류로 인한 내려야 할 게이지가 계속 위험을 알리고 있어 몸이 수축 공포가 계속 지속되어 지옥불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겁니다. 어느 정도 심장이 조여들어 못 견딜 정도 되면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탈진 상태, 지쳐 잠이 듭니다. 10분도 채 못 가 화달짝 놀래서 깹니다. 이게 계속이라는 거죠. 약을 안 먹고 버텨보지만 약 먹어야 합니다. 필히 이땐 사람이 아니라 괴물에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이 병을 앓고 계신 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 원인에 따라 증상 들을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